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충청남도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의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탄소제로를 향해서 꼭 가야 된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 일찍 하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저탄소 사회에 적응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인천과 충청의 희생으로 전기를 거의 자체 생산하지 않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점 잊지 않겠다면서 균형발전위원회와 발맞춰 산업도, 기업도, 환경도 공평하게 발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대한민국 화력발전소 60개 중 충청남도에서만 30개가 가동되고 있어 미세먼지 배출량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해안과 맞닿아 있는 세 지역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집중돼 있고 중국과 국가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세 지방정부가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힘을 모아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첫발걸음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세 지역이 창조적인 협업과 긴밀한 연계, 열린 공유를 통해 행정구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광역 모델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견고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길 기원하며 국가균형위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인천, 충남이 자리 잡고 있는 서해안 지역은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이 많으며 서해안 항만을 오가는 선박도 대기오염의 중요 원인으로 꼽힌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과 관련한 기획, 사업계획 수립, 제도 개선, 연구 용역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초광역 대기질 관리 체계 구축, 미세먼지 대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관리 및 합동 점검, 취약계층 건강 영향 조사 관리 방안 마련, 선박 배출량 공동 조사 및 중소형 선박 배출 기준, 제도 마련 공동권해 등이다. 앞서 충청남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는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기획을 총괄하는 충남연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해 프로젝트 기획비용 5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과 함께 오는 5월까지 사업 기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3개. 행소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 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 회사, 기업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 평가액 100위 이내인 기업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함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 기준 미달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 정지했다. 그러나 그중 3개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 유미재 씨, 처분 전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용도 변경 기책 사유 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공공택지 분양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었다. 무엇보다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 입찰의 경우 낙찰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회사 설리, 규칙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운조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가짜 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며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 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2019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단속을 실시해 2020년 말까지 개찰 선순위 435개사 중 117개 가짜 건설사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건설압력 폐지로 해당 공사는 모두 사전 단속과 같이 등록 기준을 낙찰 전에 확인토록 제도화된 만큼 일선 시군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경기도 건설업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누군가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은 다른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빼앗는 것이라며 전국적 차원에서 표준시장 단가 강요를 폐지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는 것이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막고 관급공사 부조리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설 연휴 대비 도민이 많이 찾는 배달음식 집중수사 뉴스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고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배달앱에 거짓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조리에 사용하는 등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 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범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판매 목적 보관, 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 사항 미행, 미신고 식품접 개검 및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 보존 기준, 규격 위반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기업, 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고, 의정부시, 니은, 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조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안양시 소재, 디귿, 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 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 판매 목적으로 78일간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고, 양평군, 리을,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 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미음, 업소는 냉동 보관용 순살 양념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평택시 소재, 비읍, 업소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떡볶이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고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시오, 이응, 업소는 냉장 보관용 비엔나 소시지와 한 우설도를 냉동실에 각각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의정부시, 지은, 무등록 식품 제조가 공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장을 제조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